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오늘은 2월 하순으로 이제 봄이 성큼 다가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마을 뒤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상쾌한 기분으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 머리 바로 뒤편에 보이는 저 산이 그 유명한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정상입니다. 1187m의 굉장히 도시에 있는 높은 산이고 참으로 역사적으로도 깊은 산입니다. 무등산 올라가 보면 서석대라는 곳에는 추상절리 오래된 명물들도 있고 또한 모든 역사의 비극, 고의를 발표하면서 비극을 담고 있는 산입니다. 오늘은 고향마을 근처에 있는 이 산에서 지금부터 책 58강 강의를 녹화해 볼까 합니다. 약간 바람도 쌀랑거리면서 그렇지만은 매우 상쾌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책 불확실한 미래교육 창의성이 답이다라는 책도 지금 57강을 마치고 이제 58강에 들어와서 이제 절반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매우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낌이 옵니다. 오늘은 집중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습을 어떻게 해서 잘할 것인가는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로는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으로 할 것인가, 장기 기억을 많이 해서 필요시에 내가 습득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저장을 해서 자주 꺼내서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문제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중을 하거나 흥미를 가지거나 혹은 생존이나 내 감정하고 관련됐을 때는 무제한으로 막 쓰려고 하는 뇌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강화하기 위한 더 본질적인 요소로서 집중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에 대해서 집중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집중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강화해 줄 수 있는 요소 5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연 집중의 정의는 뭔가, 집중이라는 뭔가, 제가 집필한 이 책에 따르면 특정한 과제나 혹은 활동에 일정 시간 연속적으로 주의력을 기울이는 힘, 그래서 한정된 시간 지속적으로 한 곳에 마음을 기울이고 몰입하는 힘이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뇌는 특별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뇌에 있는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흥미가 있다거나 의미가 부여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팍 쓰면서 유의미하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뉴런 속에 있는 시냅스에다 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게 집중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볼 때 어쩔 때 집중을 하는가, 그 부분은 인성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 일입니다. 마치 내가 게임을 할 때 그냥 몇 시간을 게임을 해도 지치지 않고 재미를 느끼면서 몰입하는 것이 에너지를 막 쓰듯이 흥미를 느낄 때, 그 다음에 이건 뭐 나에게 도움이 되겠네 하는 의미를 부여할 때, 이럴 때 많은 에너지를 내가 쓰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집중을 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내가 옮겨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흥미가 없거나 또 별 유의미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에 불과 짧게는 2초 감각기억, 길어봤자 2, 3초 뒤에는 다 없어지거나, 설령 해마에 조금 기록돼 있더라도 저녁 잠잘 때 쓰레기를 해서 다 버려버립니다. 전두엽이나 이쪽에 기록을 하지 않고 다 없애버린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네가 일을 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오늘 시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뭔가 흥미를 가지고 접하거나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흥미도 생기고 내가 거기에 작동을 하면서 집중하고 몰입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중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집중력을 올리기 위한 방법들은 제가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했던 것들을 3가지를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첫 번째는 스케줄러를 활용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통 말하는 다이어리죠. 다이어리를 중심으로 거기에 꼼꼼하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다 시간 배치를 통해서 하고, 자기 자신이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가지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래너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제가 더 역점적으로 했던 게 타임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5일간에 거쳐서 자기 자신이 아침 기상을 해서 잠잘 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3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매일매일 자기가 했던 패턴을 거기 적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활용한 시간의 형태를 분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시간에 학습을 하고 어떠한 시간에 잡담을 하고 어떤 시간을 버리고 있는가. 따라서 내가 실제적으로 활용한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불과 따지고 보니까 3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중3으로서 3시간은 학습 시간은 매우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4시간 반은 필요하다. 그럼 4시간, 1시간 반은 어디서 끄집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버려져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당겨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학습해야죠. 더 많은 학습을 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4시간 반이다 할 때 그 4시간 반이라 나는 5시간 반을 해야 된다. 혹은 6시간 반을 해야 되겠다면 더 2시간을 죽어 있는 시간에서 당겨서 자기가 배치를 해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이 안 됐을 때는 반성을 통해서 약간 줄일 수도 있고 몸에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3번째는 집중의 한계는 대체적으로 초등학생은 한 40분, 중학생은 45분, 고등학교는 50분, 성인들은 1시간. 그래서 학교의 수업 시간에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중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1시간 동안 수학을 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핫생각 안 하고 몰입한 시간이 얼마나 된다는 스톱워치를 활용해서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한 시간이 25분이었다면 30분은 느리고, 그 다음에 40분은 느리고, 45분은 느리고, 이렇게
느리는 부분을 할 수 있게 자기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톱워치를 썼을 때 그 효과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역시 학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본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앉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앉아있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엉덩이에 비례한다. 기본적으로 엉덩이를 붙이고 해가는 것. 제대로 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90분 정도를 엉덩이를 붙이고 자기 계획에 따라 학습해갈 정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학 입시 수능 시험도 기본적으로 90분, 110분 정도의 시험을 풀타임으로 보는 겁니다. 뭐 그 정도는 집중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엉덩이를 더 붙이고 인내를 하면서 그걸 견뎌내는 것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력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매우 필요하리라. 그 다음에 앉아서 결국에 집중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서 모든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신경이 쓰는 것은 몰입 상태가 돼야 됩니다. 집중을 뛰어넘은 개념이 몰입입니다.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쏟아 넣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몰입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선 부분에 되겠지만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와 같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이 가능. 앞부분에서도 우리 정주영 회장 얘기를 했었죠. 정주영 회장이 얘기한 빈대 얘기처럼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주영 빈대 이러겠지만 얼마나 빈대라는 미천한 미물도 자기 목표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하물며 우리 인간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절한 난이도를 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도 좌절감, 실패 경험이 많을 수가 있고 또 너무 쉬운 것도 자기의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서 한 80% 능력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매일매일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안 된가를 스스로 그것을 점검을 해서 그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그런 과정을 했을 때 내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거기에 흥미가 붙고되고 의미가 부여되면서 강한 추진력, 행동력이 있으면서 내가 그쪽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지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러면 과연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뭐냐?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그 원인을 제거했을 때 그 집중력이 더 강화되고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첫 번째는 뭐가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자기하고 얘기, 자기와의 대화, 남하고 대화,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꿈과 목표에 터치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용기를 북돋는 자기와의 대화. 그리고 내 집중 시간이 얼마인가를 이렇게 스톱워치를 통해서 보면서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집중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부분. 네 번째를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네 번째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헛생각을 뭔가 공부를 하면서 집중하는데 헛생각이 났을 때 그 부분 헛생각이 나는 행위를 종이에 적어서 전부 이렇게 쭈글쭈글 해서 쓰레기통에 꽉 버리면서 저리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행동에 강한 쐐기를 박으면서 그런 부분이 바로 집중으로 돌아와서 학업이 또 유지되더라. 먼지매제도 자기가 일단 뚜렷한 목표를 통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했다면 실천을 해야죠. 그 실천은 어떤 것이 중요한가는 일의 우선순위, 오늘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그것을 철저히 이행을 하는 겁니다. 철저히.
한 번 철저히 이행하면 그게 몸에 배면서 우리 몸에서 서서히 적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한 3주 정도 되면 몸에 상당 부분 적응하고 한 3개월 정도 적응하면 몸에 완전히 배우면 습관화되는 자동화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더 쓰면서 뇌를 잘 작동을 덜 하면서 그 행동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성과는 몇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은 그처럼 습관에까지 유지했을 때 상황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의 이제 집중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집중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해 봤습니다. 모처럼 이제 봄이 다가오는 현장에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 역시 마음이 아주 편해지면서 오늘 하루가 더 설레이고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무등산 정상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서 이게 전라도의 명산인 무등산 정상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저희 고향마을 뒷산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이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바로 여기 밑에 있습니다. 걸어서는 7분 거리 정도 됩니다. 오늘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중력을 강화하는 요소 5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